안녕하세요. 글씨 캠프입니다. 하루에 한자 천자문 읽고 쓰기. 지난 영상에서 화피 초모까지 했어요. 이번 영상은 뇌급 만방을 가지고 글씨 쓰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자, 힘입을 뇌자죠. 음, 자, 이게 뭐 의뢰할 뇌 뭐 이렇게도 되어 있는데 일단은 쓰는 거 보시고 이제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활자에 보면 이렇게 돼 있죠. 이제 활자와 조금 다르게 이제 설명도 들어가니까, 자, 일단 보면은 우리가 이제 글씨를 쓰는 걸 위주로 하지만은 어, 이 천자문에 한해서는 부수가 뭐고 그 다음에 획수가 어떻게 되고 이런 거 간단하게 알아봅니다. 자, 이자의 부수는 조개 패가 부수고요. 총 16획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최소한 기본적으로 알아야 될 거. 네. 그리고 이제 이런 자형이 있죠. 그러면 형태가 있고 형, 의, 삼요소, 한자의 삼요소를 다 공부하는 게 좋다. 그럼 우리가 읽어지는 부분, 부분이라고 그러죠. 왜 이렇게 읽어요? 왜 이렇게 읽고 힘이 있다. 뜻이 이런 뜻을 가지고 있다라고 아셔야 돼요. 형태와 음과 뜻 부분을 같이 한 세트로 공부하는 게 좋다. 네. 자, 이제 이게 쓰는 방법. 자, 중심을 이렇게 잡아 놓고요. 왼쪽 오른쪽 똑같아요. 한 칸 한 칸씩 쓰시면 돼요. 자, 이 선을 넘어가면 안 돼요. 이제 이 내려오는 쪽 그 오른쪽 선은, 그리고 여기 이 부분을 안 맞고 이렇게 된 형태도 있어요. 이거는 그냥 소개를 하는 겁니다. 이런 자형도 있다. 이렇게 또 이렇게 써 놓으면은 또 틀렸다고 할 수도 있어요. 그리고 이쪽 부분도 자형이 좀 달라지는 게 있어요. 어떻게 달라지냐면 좀 쓰기 편한 쪽으로 달라진다는 얘기예요. 그냥 이거 막을게요. 그냥 이게 나을 것 같아. 이렇게 막습니다. 여기가 위에 부분을 이렇게 복잡하니까 편리성을 위해서 이렇게 변화를 줘서 썼어요. 그리고 아랫부분은 그냥 똑같이 들어갑니다. 이렇게. 엄밀하게 따지면 위에 부분은 우리가 그 만약에 외워야 된다 그러면은 이렇게 외우고, 또 이쪽에 밑에 내려가서는 자형이 이렇게도 변형해서 쓴다. 예, 자형은 좀 다양하게 형태를 바꿔 쓸 수가 있구나, 이렇게 이해해 주시는 게 훨씬 더 좋을 것 같습니다. 틀렸어 그러면 그게 틀린 거예요. 네. 자, 이제 행서를 봤을 때 이제 행서를 꼭 쓰잖아요. 이것도 한 세 가지 정도로 하는데, 이제 획과 획이 생략도 되고 또 이어지기도 하고 다양한 형태를 취하죠. 자, 요걸 기준으로 쓰는 거 보세요. 이렇게 해서 이렇게 연결됩니다. 여기까지.
그냥 밑침하고 좀 찍으세요. 똑같이. 이 부분에서 이렇게 들어와요. 이런 식으로 들어오는 자형도 있습니다. 또 하나. 이쪽까지는 왼쪽은 똑같아요. 왼쪽은 똑같은데 이것도 길이가 좀 달라지면서 자형이 좀 느낌이 많이 달라져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넘어오면서 이쪽이 그냥 머리 열자로 이렇게 들어가는 형태도 있어요. 이런 형태도 있습니다. 하나 더 보면은 이쪽 부분을 또 달라져요. 자, 어떻게 달라지냐면 이렇게 왔는데 여기까지 하고서 이걸 한 번에 해요. 그러고서 이렇게 연결이 됩니다. 넘어오면서 이 안에를 획을 안 긋고 하나로 이렇게 들어와서 여기서부터 이렇게 빼서 이렇게 넘어가는 자형도 있어요. 그러니까 세 개가 다 같은 자예요. 자, 그러면은 이렇게 많이 복잡해지죠, 할 수 있죠. 근데 시대에 따라서 또 그 편리성에 의해서 행서로 오면은 생략도 가능하다. 그리고 약간의 자형의 변화도 있을 수가 있다. 근데 항상 해서의 기본을 두고 움직인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힘을 입다. 예, 힘을 입다는 뜻이에요. 예. 자, 그래서 앞에 화피초목에 이어지는 문장이니까 일단 이렇게 해서 힘입을 내자 알아봤고요. 안녕하세요. 글씨캠프입니다. 하루에 한자 천자문 읽고 쓰기. 자, 이어서 이제 뇌금만방의 뇌자 알아봤고요. 이어서 급자 들어갑니다. 자, 급자도 이제 쓰는 방법. 자, 활자에 있는 대로 쓸게요. 근데 활자로 있는 대로 쓰면은 자형이 좀 이상해져요. 그래서 그냥 쓰겠습니다. 이거는. 이렇게 하고서 여기를 또 우자로 들어가요. 또 우자로 들어간다고.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이 글씨를 쓰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 자형에 대한 거를 좀 많이 민감하긴 한데 일단은 말씀으로 드리고 각자 이제 그 사전을 찾아서 좀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상태에서 그냥 여기서 바로 이렇게 들어가요. 넘어가지 않고. 자, 그러면 중심이 이렇게 나오죠. 근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삐침과 파임이 만날 때는 만나는 부분이 중심이 삐침과 파임이 만나는 부분에서 맞추라고 그랬는데 이 자는 조금 차이가 있어요. 중심을 여기다 두고 여기서부터 해서 그냥 이렇게, 그러면 중심이 살짝 이 빗진과 파임이 만나는 부분이 오른쪽으로 중심에서 조금 옮겨와요. 이런 형태가 왼쪽 오른쪽 균형을 잡기 위한 그런 또 하나의 방법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자, 이것도 부수 알아봐야 되겠죠. 여기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렇게 돼 있잖아요. 여기다 한번 보충해서 써볼까요? 하기 전에 이렇게 되고 여기를 이렇게 또 우자 이렇게 생겼다는 얘기예요. 여기가 따로 이렇게, 그래서 또 우자가 부수다. 네. 근데 우리가 글씨를 논할 때는 이렇게는 안 쓴다. 네, 이런 형태로 쓰지 이렇게는 안 쓴다. 그래서 부수가 뭐다? 또가 부수입니다. 그리고 총 하나, 둘, 셋, 넷, 4획이에요. 그리고 자, 형태, 그 다음에 음부분, 급 이렇게 읽어요. 급이라고 읽고 뜻은 미치다. 여기서 미치다는 정신이 나갔다 이런 뜻이 아니고 어디 어디에 다다르다 이런 뜻이에요.
어디에 미치지 못했다, 일단 미쳤다 이렇게 할 때, 예. 형태, 형음의 세 가지로 다 일단 그 자형에 대한, 아니, 글씨에 대한 이해를 하시고, 이제 글씨 쓰는 방법. 중심 잡아 놓고요. 자, 시작을 어디서 하나, 그것부터 보시겠습니다. 일단 여기가 중심이에요. 시작이 여기가 중심에서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자형을 만들 때 짧게 하지 말고 깊게 들어가요. 이렇게 많이. 그리고 이 공간을 굉장히 좁히세요. 이렇게. 자, 그럼 중심이 이렇게 됐잖아요. 근데 여기에 또가 이렇게 들어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다? 이건 나가도 돼요. 안 나가도 되고 나가도 되고. 빗짐과 파임이 이렇게 올 때 보면은 여기 이 부분이 중심에서 오른쪽으로 비껴 온다, 그 말씀이에요. 예, 자형 잡을 때. 그래서 그것만 이해를 해도 이 급자, 내자 이런 거 쓸 때 굉장히 도움이 되실 거예요. 자, 이거 이제 행서 보겠습니다. 이 기준으로 쓰시면 돼요. 이것도 세 가지로 합니다. 빗짐을 다 안 하셔도 돼요. 이렇게 해서 이 돌아오면서 파임을 여기서 이렇게 해요. 이런 식으로. 좀 더 길게. 그리고 또 하나는 연결이 돼요. 연결성이 있죠. 이렇게. 그리고 여기도 이렇게 돌아와요. 똑같이 중심은 오른쪽에서 가운데서 오른쪽으로 옮겨갑니다. 빗침과 파임이 그 크로스 되는 부분이. 하나는 이렇게 해주고 여기까지 오는데 여기서만 이렇게 돼서 이렇게 연결성 있게 돌아와서 연결성 있게 해서 힘을 줬다 이렇게 빼는 이런 형태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 스타일, 그러니까 붓이 어떻게 가고 자형이 어떻게 되는 그 방법만 공부하시고, 내가 어느 부분에 힘을 더 주고 빼고 하는 거는 각자 한 번씩들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미실급자 알아봤고요. 다음 영상에서 이제 1만만자로 찾아뵙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글씨캠프입니다. 하루에 한자 천자문 읽고 쓰기 뇌급 만방에 앞에 영상에서 뇌급까지 했고요. 이번 영상은 1만만, 네, 만방 할 때 만 이제 알아보겠습니다. 이것도 이제 그 지금 활자를 보면은 어떤 식으로 돼 있나 알아보고 그 다음에 이제 따로 설명을 드릴게요. 위에 부분이 이런 식으로 돼 있죠. 이거보다 좀 더 길게 돼 있네. 좀 길게 할게요. 이런 식으로 돼 있네. 예. 자, 1만만자죠. 여기서 만방 그러면은 꼭 만이라는 숫자에 국한이 안 된다. 그 한문에서는 3천, 만 이런 것들은 딱 그 정해진 숫자가 아니라 많다라고 해석하는 게 일반적입니다. 자, 부스가 뭐다? 초두인데 이건 3액으로 치죠. 그렇죠? 하나, 둘, 셋. 그런데 이것도 초두다. 이렇게도 쓴다. 이게 뭐 시험을 보시는 분들은 이거에 정확하게 알아야 되겠지만은 일단은 우리는 시험 보는 이런 채널이 아니니까 일단 자형을 가지고 얘기합니다. 초두가 이렇게 보면 하나, 둘, 셋, 3액으로 나와요. 그렇죠? 그리고 총 획수가 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왜 12개지? 다시 한번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그렇죠? 근데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되면은 13획이 나오죠. 근데 총 획이 사전에 보면은 13획으로 나와요. 13획으로 나옵니다. 그럼 이게 맞겠죠. 그렇죠? 쓰는 건 이렇게 쓰여져 있어도 13획 총획. 이런 게 이제 헷갈릴 수 있죠. 한 번씩들 사전 찾아서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나서 자, 이것도 이런 형태가 있죠. 우리가 읽어지는 부분은 어디만 읽어지죠? 소리 부분만 읽어져요. 부분이라 그래요. 만 이렇게 읽어져요. 그리고 뜻은 일만이란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일만만 이렇게 되죠. 숫자 만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이제 이렇게 기본적인 한자에 대한 가장 기본적인 걸 알아봤고, 자, 글씨 캠프에서는 쓰는 거 위주로 한다. 그러면 이쪽 초도를 가지고 써보겠습니다. 중심을 이렇게 잡아 놓습니다. 하나 내려놓고 이렇게 넓게 잡아요. 그리고 가로에 가고, 그러고 나서 밑에 들어가는 요 발전자 부분 있죠? 네. 요 부분이 초도보다 좀 작게 들어가요. 그리고 이 아랫부분이 조금 더 넓게 들어가요. 평범한 스타일로 말씀드려요. 이거 내려놓고, 이거 너무 길게 하면 이 공간이 너무 뜨니까 좀 짧게 내려놓는 게 좋아요. 그래서 여기서 이렇게 올라와서 이 공간을 이렇게 채워주시면 돼요. 자, 이것도 이제 그 글자의 원리 뭐 이런 걸 가지고 또 막 설명하면 재밌죠. 그죠? 근데 여기서는 그건 안 하고 너무 복잡해지니까 이렇게 해서 자형을 안 치는 방법만 설명합니다. 이 초도가 나오면 또 행서로 갔을 때도 좀 변화가 좀 많이 생긴다고 볼 수가 있어요. 자, 기본으로 이걸 가지고 해볼게요. 보통 이 삼획으로 된 이 초도 가지고는 우리가 글씨를 잘 안 써요. 네. 자, 이걸 가지고 할게요. 이렇게 연결이 되죠. 이런 식으로. 그냥 이렇게 나오는 경우도 있어요. 좀 안 찍으셔도 이런 자형도 있습니다. 자, 행선은 생략이 가능하다 그랬어요. 힘들다 그러면 빼버려 그냥. 그런 것도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많이 볼 수 있는 형태, 이렇게 하고 이렇게 나오는 형태도 있어요. 이거 저기 중국어나 일본어 배우시는 분들 만자 이렇게 쓰는 거 보셨을 거예요. 또 하나, 이 초두가 어떻게 바뀌냐면 이렇게 점을 찍어서 이렇게 한 번에 와. 이것도 초두예요. 여기서 연결돼서 이렇게 타고도 들어가요. 이렇게도 들어가요. 이렇게 하고 점도 찍어요. 그러니까 형태만 이렇게 바뀐다. 네. 그래서 다양하게 쓰여지고 활용되어 왔다. 지금도 이런 방법을 사용하고 있다. 이렇게 정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양한 형태를 보시라고 제가 이렇게 그 자형을 뽑아서 소개를 하는 겁니다. 자, 일자 1만만까지 했죠. 만방 그러면 아주
사방팔방 아주 전체 그 방향에 다 그 힘이 미쳤다 이런 뜻이죠. 예. 레금만방이.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다음 영상에서 모방자를 가지고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그지캠프입니다. 하루에 한자 천자문 읽고 쓰기 레급만방의 마지막 방자, 모방자입니다. 이 방자는 방향이라는 뜻도 있고 또 이 각이 졌다는 뜻도 있고 또 일본어 배우신 분들은 아시겠지만은 그 활용도가 굉장히 높죠. 그 가타 이렇게 해가지고 그 높여서 쓰는, 사람한테도 쓰고 여러 가지 이 활용도가 있는 자 중에 하나예요. 자, 이제 쓰는 거 보고, 자, 이렇게 점을 찍어서 씁니다. 너무 짧지 않게 하세요. 일반적으로 이렇게 씁니다. 그러면 모방자의 부수가 뭘까요? 자기가 부수인 거를 뭐라 그러죠? 개부수라고 그러죠. 모방자는 자기가 부수입니다. 이거는 순서를 이렇게 바꿔 쓸 수도 있어요. 예. 왜 아까는 비침부터 했는데 이렇게 쓰지? 그러니까 쓰는 방법 중에 하나란 얘기죠. 그리고 이건 총액이 4획이에요. 그리고 똑같이 한자를 공부할 때는 형, 의 세 가지로 하는데 이런 모양이 있죠. 이런 형태가 있습니다. 그다음 부분이 우리가 읽어질 때 뭐라고 읽어요? 맨 마지막에 오는 글자만 읽죠. 방 이렇게 읽어요. 방. 방향할 때 이거 쓰는 거죠. 어느 쪽 이런 뜻이죠. 그 다음에 뜻은 이거 두 가지로 할까요? 모방 그러면은 각이 졌던 뜻이고 또 방향방 이렇게 돼요. 방위방, 방위 이런 뜻도 있어요. 방향을 뜻하는 겁니다. 예, 그래서 이 한자를 가지고도 또 어떤, 아까 일본어 얘기했지만 그런 식으로 사람한테도 쓰인다. 예, 가타 이런 식으로 쓰여요. 자, 요거 이제 쓰는 방법 이제 알아보겠습니다. 자, 쓰기를 하더라도 쓰는 거 위주로 하더라도 최소한 기본적으로 그 한자에 대한 가장 기본적인 거는 좀 체크하는 게 좋다. 자, 이거 역시 중심, 항상 글씨는 이 중심이에요. 뭐 죽었다 깨나도 이 중심만 잘 맞추면 글씨 잘 쓰는 거예요. 자, 중심에서 점을 찍습니다. 보통 이렇게 그 활자 보면 똑바로 돼 있잖아요. 그건 인쇄하기 좋게 돼 있는 거고, 보통 일반적으로 점을 이렇게 비스듬히 찍어요. 자, 그러면 한일자 좀 길게 갈게요. 길게. 이렇게. 자, 그럼 중심이 이렇게 나오잖아요. 여기서 뭐 갈고리를 먼저 하든 비침을 먼저 하든 상관없이 이 중심에서 갈고리 이 부분이 딱 맞으면 중심은 잡힌 거예요. 이거부터 해볼까요? 이렇게 해서 여기서 끝나는 거예요. 여기서. 그리고 끝에서 하지 말고 중심을 살짝 넘어가서 여기서부터 이렇게 쓰셔도 돼요. 그러면 중심이 딱 맞는, 아래가 이렇게 좁아지는 이런 형태를 쓰실 수가 있어요. 이제 방법 요령을 아셨죠? 네, 이렇게 쓰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제 행서로 왔을 때는 좀 변화가 단순한데 이게 또 어떤 자형을 보면은 마디촌이랑 비슷하게 쓰여지는 자형도 있어요. 자, 이제 몇 가지로, 이것도 세 가지로 소개합니다. 자형 이렇게 하고서 여기까지 그냥 오고 편하게 와요. 이렇게 넘어가는 거예요. 이렇게 쓸 수도 있고요. 또 하나는 한일자를 길게 긋고 타고 들어가는데 힘을 뺐다가 여기서 이렇게 오면서 이로 넘어와서 이렇게도 이런 형식도 있어요. 점이랑 이게 그죠? 여기를
맥락으로 살려주는 게 포인트죠. 예. 또 하나는 이렇게 와서 힘을 싹 뺀 상태에서 어디로 들어가냐면 그냥 넘어와서 여기서 이렇게 와요. 하고 들어와서 탁 찍어서 이렇게. 이런 자형도 있어요. 그러니까는 가장 평범한 거지만은 이렇게 다양하게 자형을 바꾸면서 모양을 바꾸면서 쓰여지고 있다.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이렇게 하시는 분들은 그렇지만은 만약에 어떤 내가 이런 쪽에 그 뭐 옛날 고문서를 다뤄야 된다 하시는 분들은 자형에 대한 좀 이해가 훨씬 더 좀 이렇게 알아두면은 금세 판독하는 데 도움이 되실 거라고 생각됩니다. 자, 뇌금만방 지금 그 마지막 방자 했지만은 화피초목이라고 그랬죠. 앞에 영상에서 이게 4자짜리 해농구에서 그건 덕화가 풀과 나무에도 다 이렇게 미쳤다는 얘기죠. 그런데 그리고 그 힘이 예? 그 힘이붐이 또 어디에 미친다? 만방에 도처에 다 미쳤다. 이렇게 이제 그 간단하게 해석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일단은 천자문은 이 내용 자체를 보면 중국 역사잖아요. 근데 그거를 내용까지 글쎄 모르겠어요. 요즘 학문적으로 필요하신 분들은 연구에 의해서 그걸 하시겠지만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보통 볼 때 천자문 그러면은 한자를 익히는 그냥 기본적인 교과서 정도로 많이 활용되는 것 같아요. 일반적으로는. 근데 이 문장을 만약에 공부하시는 분들 입장에서 보면은 그 안에 내자로 함축된 안에 아주 많은 이야기들이 들어있다. 그러니까 이제 그건 취사 선택해서 하시고, 자, 글씨 캠프에서는 거기에 나온 이 한자를 어떻게 하면은 아름답게 쓰는가, 멋있게 쓰는가, 여기에 중심을 두고 시청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레금 망막까지 알아봤고요. 다음 시간에는 개차 신발 가지고 알아보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